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오늘은 한 장으로 배우는 한국화 사군자 중 매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화선지 또는 합지, 저는 다루기가 편한 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먹물, 채색 물감, 채색 물감으로는 한국화 물감 또는 수채화 물감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화 붓 15호에서 17호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한국화는 먹물, 붓을 사용하여 먹물로 그리는 그림이죠. 먹물 하나의 농담에 진하고 어둡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붓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붓을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묻혔고요. 붓이 이렇게 중간 정도 될 때까지 붓을 이렇게 먹물을 묻혀줍니다. 붓 끝에 이렇게 진한 먹물을 묻히면 이렇게 붓 하나에 이렇게 농담이 보이지요. 이런 농담이 보이도록 붓을 먹물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오늘 수업은 두꺼운 가지, 붓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꺼운 가지에서 중간 크기의 가지, 그때는 붓을 약간 세우겠죠. 가느다란 가지, 완전히 세웁니다. 눕히고 적당히 눕히고 세우면서 붓을 다루면서 오늘 매화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래된 고목입니다. 이렇게 먹물이 진하고 흐린 농담이 보입니다. 다시 요거로도 되지만 저는 조금 두꺼운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반대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멈춰 보겠습니다. 한국화에는 방점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 방점은 어떠한 포인트가 되게 해주기도 하지만 오래된 나무의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방점을 찍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나무의 먹물이 마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제법 번지면서 그럴듯한 느낌의 나무가 됩니다. 붓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요. 자, 저는 이쪽에 꽃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이쪽을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가 이쪽으로 뻗는 가지를 그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한번 가지를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붓을 적당히 세웠습니다. 자, 요거보다 가느다란 가지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붓을 좀 세우고 요 공간은 꽃을 그려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 볼게요. 이건 조금 두껍게 그려줄까요? 이게 합지라 가능합니다.
이쪽에도 꽃이 있겠고 이쪽에서도 내려오는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두께입니다. 자,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있고요. 이쪽에 멀리 있는 돌아서는 가지 하나 그려줘 볼게요. 이쪽은 뒤에 있으니까 붓을 조금 먹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처음 그릴 때보다 어떤가요? 이렇게 번지면서 그럴듯한 큰 나무가 된 것 같지요? 그 다음에는 채색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을 그려줄 건데요. 자, 이쪽에는 봉우리, 그리고 꽃이 두 잎이 난 거 3개. 자, 정면이 났습니다. 이 정면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정면 꽃을 그릴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작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 거는 조금 잎사귀를 크게 해서 꽃잎을 크게 해서 이렇게 앞에서 본 꽃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든 꽃잎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에서 꽃은 안쪽에서 위쪽으로 피지요. 끝쪽으로 이렇게요. 자, 시든 꽃잎부터 핀 꽃잎, 봉우리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붓을 조금 작게 사용하는데요. 작은 붓을 사용했는데 수채화 붓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색을 처음에는 주제가 되는 꽃을 그릴 때는 그 부분에 물을 조금 덜 묻히고, 그러니까 꽃을 선명하게 물을 조금 묻혀서, 그리고 주변으로 갈수록 흐리고 꽃이 작게 그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에 물감을 묻혀주고 이 붓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진하게 묻혀줘 보세요. 진하게 묻혀줘 봅니다. 자, 꽃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찍었을 때는 꽃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하지만 매화꽃은 약간 동그란 꽃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세요. 이렇게 찍고 약간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럼 꽃 모양이 좀 다르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는 길쭉한 꽃 모양이 되지만 붓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의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 방법으로 붓 끝은 항상 꽃의 중심을 향해서 찍어줍니다. 이 방법으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먹물과 이 화선지는 정말 흥미로운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화선지에 수채화 붓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가을에 국화를 그리면서 이 전통적인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붓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던지 붓끝이 발발발 떨리면서 그 집중도가 굉장했었어요. 빠르게 지나가고 조급한 세대에 이 재료로 몇 번 그림을 더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두 번째로 그릴 이 매화 그림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정통 방식으로 기본을 가리키지만 친구들의 그림은 사실 미로의 그림 같아요. 번지기도 하고 자기는 선을 얇게 그리고 싶은데 두껍게 선이 그려지고 그림이 자유스럽고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후에는 우리 글씨의 기본인 판본체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판본체와 오늘의 이 그림을 또 결합해서 생활 소품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잠깐 마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꽃받침이죠. 요 꽃받침과 요 수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수술 모양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는 수술 모양이고요. 자, 시든 곳에는 수술이 많이 있겠죠. 자, 이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은데요. 자, 꽃 받침과 수술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짜리 이제 시들어가는 꽃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꽃 너무 진하게 그려졌네요. 받침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어색했지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이렇게 고목의 나무가 그럴듯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관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 속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앞에는 투명하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한국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케이스에, 종이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면 한 장이 아니라 서너 장을 모아서 장식하면 깔끔한 하얀색 벽에 굉장히 돋보이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 이용해서 한쪽 면을 장식해 보세요. 그냥 모아 놓으면 그저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소중하게 작품을 다루어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오늘 붓을 다루는 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사인을 판본체 글씨로 했는데요. 다른 생활 소품에도 한번 작품으로 연결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